나이가 많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경우를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 제조 기술과 시술 기술의 발달로 뼈와 붙지 않는 경우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네.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이 임플란트 시술에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이라 함이 뼈의 흡수와 생성이 동시에 필요한 시술인데, 이런 약은 뼈의 흡수를 방해하는 약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는요, 시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따로 있을까요? 예,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CT 영상과 모델 영상을 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높이의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 과정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프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예, 수술 준비를 위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네. 기술의 발달로 당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즉, 수술 한두 시간 전에 가이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이후 수술이 가능해졌고요. 물론 통증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술 과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과정에 들어가게 될까요? 먼저 CT 영상을 체득하는데요.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할 곳의 모델을 뜨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시술할 부위의 수복물 형태를 잡고 여기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스텐트라는 가이드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를 다시 기존의 CT 영상과 모델 스캔 영상을 결합함으로써 뼈가 존재하고 수복물이 필요한 자리에 홀을 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를 위한 테크닉,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CT 영상과 모델 영상을 결합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존재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동소이한 방식입니다. 어, 시술 시간도 궁금해요. 왠지 가이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예,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네. 임플란트 시술 전 과정이 좀 더 소요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음. 오히려 좀 더 빠른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뼈를 찾기 위한 부가적인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통증과 시술 시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술한 후에 일상생활 복귀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수술과 관련된 일시적인 부종과 출혈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소수술의 경우 다음 날이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소수술이라는 거는요, 임플란트를 그냥 한두 개만 식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예, 뼈 추가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이 없다면 소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 한두 개의 시술에 부가적인 뼈 이식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이용한다는 게 어쨌든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한계점을 보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출혈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까요? 예, 그렇죠. 불필요한 시술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술 후에 바로 칫솔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사도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술 부위는 2주가 지나야 암입니다. 네. 아무는 동안에는 가글만 하시는 게 맞고요. 칫솔질을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식사는 뜨거운 음식은 출혈을 유도할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고, 수술 부위가 큰 경우에는 유동식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는 사용 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지 반영구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정상적인 시술이 된 경우에 자연치처럼 관리하고 정기적인 체크 관리를 한다면 반영구적인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한 시술 시 정확한 자리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용이할 것이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그렇군요. 이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가 어쨌든 발전된 형태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이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랑 한계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부작용이라고 하면 가이드와는 무관하게 수술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부종과 멍이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발전과 가이드 등 시술 테크닉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심기 힘들었던 경우에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계점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이드 임플란트는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은 설명드렸습니다. 즉 장점이라면 수술 시간의 단축과 합병증 등의 최소와 정확한 보철 제약 등이 있고요.
단점을 찾아야 한다면 가이드라는 장치를 구강 내에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가이드를 사용하면서 시술해야 하니 이걸 좀 더 벌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